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생각이 잘 맞는 사람과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의 당부를 철저히 믿고 한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후회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라도 결말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몰랐어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어요. 당시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저는 사원이었던 남편보다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 직함이 과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일찍 사회에 참여하여 일을 하니까였던 남편과는 동등한 관계를 갖기 힘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함께 하면서도 아직까지의 사회적 위치는요. 초년생인데도 정말 잘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괜히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남편은 성격이 싹싹한 편이었어요. 최근에 젊은 사람들과는 달라 보이는 정도로 나름 적당한 분이었죠. 남편은 제보다 어리다고 말했었죠. 4살이나 젊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린 친구 같았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 행동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온 사람 역시 남편이었고,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젊은 나이에도 굉장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 칭찬받던데 정말 어떻게 해서인지 계획서 제출이 잘 통과되었다던데요. 하성 씨는 신입이지만 벌써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능력이 좋은 모습인가 봐요. 에이,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 참가하겠어요. 그냥 제 사수분이 프로젝트 담당자라 같이 참여하게 된 거죠. 아, 그래도 가시님을 이렇게 프로젝트에 데려오는 걸 보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같이 노력합시다. 남편은 저를 만날 때마다 사람을 띄워주는 말을 했죠. 그러니 당시 제 눈에 기울 수 없었어요. 그렇게 친했던 부분과 특히 잘 맞았던 부분은 서로가 가진 가치관이었죠. 그게 결혼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어른들이 하는 그런 말이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어른들이 항상 그러는 걸까요? 결혼하면 여자는 꼭 자기 시댁에 맞춰서 할 일이 늘어나고 남자는 처갓집에 가서 무조건 어른들 비비 맞추고 그런 것들이요. 결국 결혼하고 같이 사는 당사자는 부부 본인들이 진짜 하성씨들 그렇게 생각해. 내가 외국에서 꽤 오래 일하다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결혼 생활은 도저히 나랑 맞지 않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혼자 살잖아. 과장님도 아무튼 저는 저랑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최선을 다해주려고요. 그냥 둘이서 같이 오버하게 지내고 각자 일은 알아서 해결하고 그게 참 마음 편하지. 물론 그렇다고 양가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하성 씨도 그렇게 생각한다니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다. 사실 외국에서 일한 시간이 제법 있었지만요. 오래전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륜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어색했어요. 한국의 문화와는 조금 멀어 보였다는 느낌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결혼하면 아내와 남편이 함께 생활 습관을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물론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니 상대방의 가정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했죠. 하지만 어른들의 말을 무조건 따르려는 어린애 같은 행동은 원치 않았어요. 이런 측면에서 남편과의 조화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의 고백에 심쿵했습니다.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제법 긴 시간을 만난 끝에 4살 어린 남편과 결혼에 결심하게 된 거였다. 말이에요. 저희 결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도 아직 기반도 없는 남편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고 시부모님도 남편보다 무려 4살이나 많다고 싫은 표정을 지었으나 말이에요. 특히 친정엄마는 그런 시부모님의 행동에 불만이 많으셨죠. 너 정말 이 결혼 후회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는 널 그런 집안에 보내는 것이 걱정돼. 넌 늘 한국 정서는 너한테 한만 따면서 투덜대곤 하잖아. 걱정도 참 많은 것 같아. 그 사람 어쨌든 어려도 생각은 깊은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결정한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엄마는 걱정이다. 아직 기반도 잡히지 않은 청년이고 하물며 너한테 나이 많다고 뭐라 하는 것도 영 마음에 안 들고 너희 아빠도 아무 말 하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 집 사람들을 별로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떠니? 이렇게 보니 저는 물론 있는데 남편 역시도 각자 집에서 어른들을 설해주는 게 바쁘긴 했습니다. 저희 결혼은 정말 어려운 시련을 넘어서 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상의를 했습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해도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부딪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먼저 결혼 전에 제게 그렇게나 열심히 보여줬던 남편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결혼 후에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런 남편 모습에 결혼을 괜히 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남편은 결혼 전에는 집에서 정말 평범한 삶을 살 것처럼 이해했는데 정말 서로 각자의 책임감 있는 생활을 할 것처럼 말했던 남편은 집안일에는 손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손바닥처럼 집이 바뀔 수 있는지 그래서 하루는 이로다 다르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을 귀찮다고 미룰 수가 있어? 뭘 가진 게 뭔데? 집안일은 당연히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그게 말이 될까? 내가 전업주부였다면 집안일은 당연히 나가 다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서로 일하는 입장인데 당번으로 정해서 집안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데. 원래 집안일은 너 소희가 하는 거지? 엄마가 그랬는데 남자는 두 방에 들어간다고 했잖아. 당연히 내가 다 해야지. 뭐, 내가 분명 결혼 전에는 각자 일은 알아서 잘 해결하면서 살자며 했었지.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어? 내가 정말 전에 알던 너랑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로 책임을 다 하고 있잖아. 집안일은 내 일이고 나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내 업무야? 지금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뭐 당신보다 경력도 적은 내가 당신만큼 벌어왔어야 제대로 업무를 한다는 말이야. 당신은 양심도 없냐? 그 말이 이상하다. 지금 당신만 나가서 일해? 나도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벌어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같이 해야 하는 일은 분담해야지. 내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것은 뻔한데 왜 그래? 사람이 정말 융통성이 없어. 당신은 직급도 있겠다. 회사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되겠지만 사원 나부랭이가 상사들 눈치밥을 쏙 썩이면 회사 다니고 있을 거야. 아니, 내가 당신의 돈을 벌어온 돈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니 나도 당신의 연봉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있어. 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통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집안일을 조금씩 나눠서 해보자는 제안을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난 집안일을 전혀 몰라서 당신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남편은 집에서 한 번도 손을 물에 담가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저는 절대 집안일을 못한다며 엄연히 거절했어요. 속으로는 좀 찝찝했지만 남자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화를 참았어요. 그런데 웃긴 일이 생겼어요. 남편은 우리가 다투었던 일을 시아버지에게 말했는지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급하게 집에 왔어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집안일을 시켰다고 했다며 어떻게 여자가 남자에게 집안일을 지키라고 하냐며 남편의 보필이 뛰었다고 했어요. 살아봐야 모자랄 판에 내가 우리 아들보다 돈을 조금 더 벌어온다고 지금 우리 아들을 구박하느니라. 사니, 그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귀한 존재여야 했는데 3대 독자야? 나도 귀하게 키워 사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야? 마아보이도 아닌데 당장에 쳐들어와 소리치는 우더는 시호에게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으니 그때는 그냥 묵묵히 서서 듣기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한숨을 내쉬며 말이야. 정말 내가 결혼을 잘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이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거의 신혼이 있었으니
그래도 참고 살아보자 싶었죠. 근데 남편과의 일화는 이것만은 아니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분명 결혼 전에는 서로 부모는 알아서 챙기자, 그냥 대소사 정도만 같이 챙기자고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른 집안처럼 막 시댁갓을 자주 오가는 편이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부모님 생일 선물 정도만 챙겼죠. 당연히 남편도 이에 동의했고, 결혼 후 시모 생일을 앞두고 사건이 터졌어요. 시모의 생일 며칠 전에 갑자기 시호에게 이런 글 한 통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내 생일도 작년처럼 그냥 생일 선물을 툭 던져놓고 끝낼 거야. 넌 어떻게 며느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냉담해. 생일이면 어른들을 찾아 모시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게 좋다는데 어머님 갑자기 전화 오셔서 놀랐어요. 어머님이 일단 오시고 작년에는 저가 바빠서 그랬어요. 어머님 생신이라고 외식 장소를 다 예약해 두었어요. 혹시 그분께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아들은 바쁜 사람이라서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었나요? 너는 며느리가 되어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할 거야. 무슨 시간 약속도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아? 그리고 며느리로서 어떻게 이런 시댁 오는 걸 싫어하는 거야? 외식이 아니라 직접 내 손으로 시어머니 생일상을 차려보고 싶어 하고, 그래?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어머니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았나 봐에 내가 너무 무신경했어. 하지만 말이야, 어머니도 알겠지만 내 음식 솜씨가 괜찮다고 생각돼. 그래서 내가 만든 음식보다는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해서. 이번에는 나도 큰맘 먹고 좋은 곳으로 예약했어. 나는 처음부터 음식이 잘하고 상다리 부러져서 요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고 보니 너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말할 때 즉각적으로 대답해야 해. 이제부터 답변은 제대로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나같이 부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부끄러워 죽겠단다. 나는 이런 가문의 갈등을 겪을 줄은 몰랐어. 시어머니의 반응은 내가 놀란 것처럼 보여서 매우 어색했어.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결혼 전에 이미 모두 이야기되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전날 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질문했어. 그러나 남편의 반응은 결혼 전과 매우 다르다. 분명히 이전에 했던 말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 아무튼 당신에게도 얘기할 일이 있어? 소리를 짓고 있었어. 당신은 나와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어떻게 각자가 챙기자고 하고 그렇게 칼같이 잘라서 챙긴다고?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대로 우리 집에 코빼기도 안 비추잖아. 당신 진짜 어이없다. 코빼기도 안 비추는 걸 차려면 당신부터 똑바로 해야지. 당신은 부모님을 잘 챙겨주긴 했고 당신의 월급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돈까지 빌려줬어. 근데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정말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잘 대해주는 건 고마워. 근데 당신도 항상 나한테 똑같은 수준으로 장인과 장모님을 모시라고 압박하지 마. 내가 언제난 당신에게 그냥 정성만 보여준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부모님의 반응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러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아무튼 나 어머님에게 더 이상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당신 선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결혼 전에 다 끝난 얘기를 지금까지 해야겠어요. 남편은 제 말에 그래도 시어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대하며 계속 반박을 했고 그날은 더 이상 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중간에 남편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정말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남편의 소파에서 전 안방에서 나를 지웠습니다. 이후 얼마 뒤 친구들과 약속이 있던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집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결혼한 친구들을 만나서 남편과의 일을 시모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투덜대며 말했지만 듣던 친구들은 웃으며 이렇게 조언했어요. 너도 임자 만났네. 내가 아무리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 해도 한국이야. 결혼할 사람도 당연히 한국인이지. 그러니 너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살아보겠다 생각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른들 말씀을 따르고 살아줘.
그 성격 좀 고치고 살아 이마자. 진심 나도 처음에는 굳이 어른들 말씀을 다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어른들 말이 다 틀린 게 아니었어. 그래서 좀 맞춰가며 살아보자. 혹시 알아? 혹시 내가 지금보다 더 괜찮아질지 모른다는 걸 친구들의 이 반응에는 왜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서운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되돌아보니 조언을 받은 후에는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던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넌 너무 남편에게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남편이 너보다 연상이니 개구리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한다고요. 너도 신입 때 힘들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징징거리던 것 기억하시죠? 내 남편도 어찌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었나 봐요. 그래도 우리 결혼 전에 이야기를 다 끝낸다고 해놓고 이렇게 다 참고만 있어야 한다니 화가 나네요. 부부관계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라 그런 것이라고요. 척척 맞는 것보다 서로 굽히고 들어가서 살아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너도 좀 굽히고 들어가서 살아가세요. 나는 너를 친구로서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과의 긴 대화 끝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남편 역시 자기도 생각이 짧다며 사과를 했고요. 이렇게 일이 잘 마무리되어 가나 싶었죠. 이런 행동이 마음에 들었는지 시모도 그 귀하다는 자기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거 잠깐만 도와주면 안 돼? 나 지금 손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 지금 들어와서 너무 피곤하다고. 피곤한 몸이 끌고 내가 그것까지 도와줘야 돼.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의 말에 애휴 한숨을 쉬던 저였는데 시모가 큰 소리로 남편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됐으면 어떻게 책임감이라는 것 좀 가져봐라네. 아내가 저렇게 열심히 뻘뻘 흘리며 일하는데 그냥 손 한 번 내밀면 어렵지 않을 텐데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갔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좀 당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툴툴거리면서 도와주니까 이제 와서 보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때면서 찾아온 대장암 소식에 정말 깜짝 놀라서 먼저 시댁에 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먹고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걱정 마세요. 이젠 대장암이라도 국민병이니까 많이 치료 기회가 있고 조기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자식이 있어서 유난히 피곤하고 바쁘겠죠 하셔서요. 오히려 부모님이 자식을 걱정하는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못하는 쪽이었어요. 전시호에게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얼른 찾아가서 너무 우는 얼굴만 보이지 말고 이런 일은 상당히 오랫동안 있을 일이 아닐 겁니다. 나도 나중에 병문안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겠니까? 너가 먼저 가서 마음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부모님께 가서 어머님이 많이 걱정하셨다고 나중에 병문안 할 것이라고 전해드릴게요.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크게 감동을 받은 나라고 하면 나는 호통치는 사람으로만 남아있는 것 같아. 얼른 가서 잘 보살펴주고 돌아오겠어요. 게다가 시모께서는 제 친정 부모님이 불편하다고 얼굴만 비추신다는 얘기를 하세요. 남편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넌 언제 커서 어른이 될 거야? 너랑 내가 이제는 부부니까 부부끼리 서로 도와주고 견뎌내고 서로를 지켜주는 게 중요해.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서로 돌봐주고 위로해줘야지. 왜 그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고 투덜거리는지 알 수가 없네? 마누라 따라가서 인사하고 옆에 불편한 게 없는지 살펴주고 와. 그런 신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사는 모습이고 이게 진짜 가족이야 하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근사근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 친정은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라서 평소나 명절에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응당 친구들에게 들었던 명절 이야기 말고는 평범한 휴일을 보내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시댁에 맞추려고는 했는데 지금까지 놓고 살아온 요리 수업도 받으러 다니곤 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처음 맞이한 명절에서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서 시모의 잔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그래도 노력하는 제 모습이 기특했는지 시모도 이때까지는 절 예쁘게 봐주셨죠. 그러나 2년 3년이 지나고 나니 되려 혼자라도 열심히 하려는 절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지금까지 뭐라고 신는지 주더군요. 넌 어떻게 매번 같은 실수를 하니? 지금 이걸 어떻게 상쇄할 거라고 한 거야? 이거 다시 해라. 이 대목은 조금 웃긴 사실이에요. 시모가 지적한 음식은 저가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시댁 가정은 식량이 적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재산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신을 차리고서도 그걸 저가 한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지 상상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많이 노력해서 누가 봐도 명절 음식만큼은 제대로 한 인분의 분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항상 그런 기량을 보면서 저를 꾸짖었어요. 그땐 시모의 모습이 그리고 시모가 저를 꾸짖을 근거가 없는지 탐구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더구나 나이로 인한 꾸짖음도 받았어요. 넌 그렇게 나이가 든데 어떻게 이런 게 제대로 할 줄을 몰라? 내가 2번 손에 대게 만들어 너 도대체 집에서 뭘 배웠니? 전에는 엄마 걱정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짜증내며 구박하는 모습을 보니 황당하다. 명절이라 없었던 것 같은데 서 그랬겠지? 생각해보면 이미 도를 넘을 정도로 나를 괴롭히는 경우들이 증가했어. 그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참고 넘어가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은 명절이면 부엌을 떠나 TV 앞에서 웃기만 하는 사람이었어. 결혼 4년째가 된 해, 내 인내심은 남편에게 폭발했다. 당신은 내가 당신 집에서 그런 구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받는다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뻔뻔스럽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앉아서 놀 수 있을까요? 제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명절에 다른 집 며느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당신만 그런지 알아요. 당신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국 피해 망상에 불과해요. 자기 할 일을 귀찮아서 미루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당신도 명절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부모님 좀 모시는 척이라도 해보던가. 남편이라는 사람은 참 우스꽝스럽게도 명절에 꼭 시댁에 붙어서 움직일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1년에 한두 번만 친정집에 가서 안부를 물어보거나 말까 고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는 제 화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제가 이런 고삐을 알기를 바랐겠죠. 갈등으로 사연을 보내게 됐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엄마가 대장암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고 말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암이 얌전해졌다 싶은 와중에 갑자기 재발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도 엄마 소식을 알리고 저는 빨리 병원으로 갔어요. 남편에게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오라고 말했는데 그 남편이란 놈은 엄마 수술이 끝날 때까지도 병원에 오지 않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죠. 당신 어딘데 이렇게 늦어? 우리 대장암 재발해서 수술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말 안 했어? 사위라는 놈이 자리 지키지도 않고 어딘데? 아니, 회사 일이 바쁜데 도대체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뭐 내 할 일이 뭐냐고 하는 건데 거길 뛰쳐가 그럼. 저번에도 수술 잘 됐잖아. 그리고 내가 거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다고 수술이 잘 되기를 뭘 해야 해? 가서 뭐 하고 있으라고? 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일 이야 상사한테 말하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 누군 일 안 해봐서 모르나? 게다가 거기 팀장님 그렇게 꽉 막힌 사람도 아닌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당신은 몰라도 나는 오늘 내 할 일은 다 마치고 싶은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 부모님이 수술하지, 우리 부모님이 수술해. 내가 거기 가서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유난이야. 남편은 분명 처음 엄마가 대장암일 때는 그래도 사위 노릇을 잘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시간 좀 흘렀다고요. 엄청 예민하게 구하는 거예요. 결국 전 혼자서 병원에 갔고
사는 가냐는 아빠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이 묵묵히 그저 곁을 지켰어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속상해서 시어머니에게도 조금 수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시모는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어머니 그한테 뭐라고 한 소리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대장암 발화 수술하고 병원에 입어도 얼굴 하나 비추지 않아요. 이게 아닌가요? 너는 바본 애를 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니? 아니, 솔직한 말로 지금 우리 아들이 거길 간다고 당장 달라지는 게 있어? 아이 재발했는데 그럼 다음에 또 재발하면 그때도 우리 아들 붙잡고 늘어질 거야. 우리 아들이 한가해도 아니고 그만 좀.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발 존중받을 만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지금 아니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이 잘못한 일은 없습니다. 병은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것이고 제가 가서 몇 마디 하면 곧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어서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줄어든 아이를 돌보고 좀 더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놔두면서 넣어라 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충격적이었지만 노력해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고 남편에게도 아내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에 대한 보답 같은 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에게 잘해주는데 제가 바로 처리되지 않아서 피곤해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저만의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이웃시오에게 제가 한 말이 들렸는지 대뜸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 전화했어요? 우리 엄마의 병은 병원에서 알아서 치료하는 거라며 자기 와봤자 할 일도 없다는 사람이 무슨 볼일이에요? 뭐가 그렇게 삐딱해요? 당신 결혼 전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각자 부모님은 알아서 잘못이며 그래도 내가 당신 생각해서 이렇게 전화했는데 좀 사근사근 받아주세요. 좀 그래서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내가 위니까 그래도 병원비는 조금 챙겨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부모님 가지고 내가 너에게 돈 달라고 부탁했나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여기서 각자 부모님 이야기는 왜 다시 꺼내는 거죠? 지금까지 당신이 말한 대로요. 우리 서로 잘 되어가고 있던 것 아니었어요. 당신이 매사에 나한테 잔소리를 좀 많이 해서 요구하고 그래서 그날은 내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받기 싫으면 전화해서 말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더니 또 잔소리야. 잔소리는 나도 바쁘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건데 남편이라는 놈의 말에 전 너무 화가 났어요. 이런 인간을 제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야 하는지 의심됐어요. 하지만 전 아픈 엄마 앞에서 싸웠다고 내색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바빠서 못 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제 속을 간직했습니다. 다행히도 엄마는 빠른 속도로 회복하셨고 별 문제 없이 계속해서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하루 이틀 집에 들어가지 않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자 연락하지 않았던 남편이 다시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정말로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일단 병실을 나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그래도 집은 좀 들어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나랑 부부 관계인 걸 인지해야 해.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도 좀 해놓고 밥도 좀 해야 해. 그렇게 해야 나가 지낼 거야? 아니야. 내 이 나이에 본가에 가서 밥 먹고 다녀야 해. 당신이 지금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말이 없니? 내가 무슨 그 집안 식모, 집안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도 회사 다니면서 엄마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정도는 본인이 잘 챙기는 거야? 당신이 무슨 어린애인 줄 알아? 제 반응이 마땅치 않다고 하자 남편은 그제야 숨은 속내를 드러내도 그거야? 그럼 당신의 부모님만. 부모님은 당신은 우리 엄마 아픈 것도 몰랐었지. 엊그제부터 열이 안 떨어진다고 전화했더라. 너희 부모님 살린다고 우리 엄마 아프다는 얘기를 귓등으로 안 들었다며.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 얼마 전에 당신이 각자 부모님 알아서 모시자고 하지 않았나. 내가 지금 일이 바빠서 너한테 이렇게 전화했잖아. 너 어차피 병원으로 바로 갈 거면 일찍 나와서 우리 엄마를 모시고 같이 좀 가라. 거기 간질로 한다며 같이 가면서 뭔가 챙겨드리고 당신 저번에 우리 엄마 재발 때문에 수술할 때 뭐라고 했어? 그때는 각자 도생하자고 말했는데 각자 부모님을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함께 살자고 결정한 것이니 내가 당신의 어머니를 모시는 이유가 없으니 어머니 혼자서 다녀오세요 하고 했어요. 나중에 병원비는 따로 챙겨주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하느냐? 내가 돈 없다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자는 게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왜 그러냐고 나를 쪼아냈어요. 너가 쪼아냈다고 말했어? 제가 부모님이 암이 재발하셨고 병원에서 수술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너는 안 걱정하더라도 시간에 맞춰 왔어야 했는데. 내가 왜 당신의 부모를 모셔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듣기 싫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열이 끌렸다는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날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안쳐. 나중에 들었을 때 남편을 대신해서 모셔서 직접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간병을 끝내고 오랜만에 짐을 챙기러 돌아가니 그제서야 남편도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절 본 채만 취하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방으로 휙 들어가는 겁니다. 재화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죠. 그 다음 날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는 남편이 없는 찰나를 노리며 쌓여있던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사람 사는 듯 아니더군요. 한숨을 쉬며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일찍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싶은 마음에 현관으로 갔더니 손에 짐을 가득 든 남편이 들어온 겁니다. 게다가 남편 손에는 명품 백이 있었어요. 어제 제가 말한 것을 들은 후에 정신을 차리고 엄마 선물로 산 건가 싶어서 급히 남편께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어제 내 이야기 듣고 나니까 너가 얼마나 크게 잘못한지 이제야 깨달았어. 우리 엄마 마음 풀어주려고 그걸 산 거야?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건 내 송진 기념으로 우리 부모님께 드리려고 산 거야. 너한테 나가 병원비 드렸잖아요. 너에게 공평하게 하자며 병원비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도 당연히 이 정도는 받아야지. 진짜 너란 여자는 꿈도 크다. 꿈도 커. 이걸 왜 내가 너에게 부모님께 줘야 해? 너야말로 진짜 웃긴다. 그럼 바로 시댁으로 가서 어머니께 드리지. 그걸 왜 여기로 들고 와? 우리 엄마가 지금 집으로 오기로 했다니까 내가 집으로 들고 왔지? 다른 집처럼 럼 며느리 덕도 못 보고 사는 우리 엄마가 불쌍해서 내가 아들로 톡톡히 하려고 사왔다. 왜 남편의 말에 떡 한 조각에 입을 벌리고 하던 일을 그대로 멈추고 말았는지. 그냥 자기 부모 사왔다고 말하면 되는 일을 이렇게까지 비꼬면서 말할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있어. 그러나 더 어이없는 일은 시모가 오고부터 일어났어. 우리 아들 엄마 주려고 명품 가방을 사왔다며 어디 보자. 세상에 이렇게 비싼 걸 어떤 돈으로 샀어? 아들이 이렇게 힘주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요즘 힘들다던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너 도대체 우리 아들 밥은 뭐야? 아들을 차려주고 다니는 게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아야겠어요. 최근 애가 말라가는 것 같아서 집에 찾아오길 원하는 것 같더니 내가 우리 아들인 것을 생각하면서 공기는 맞지. 그런데 누가 명품 가방을 훔쳐갈까봐 걱정하며 손에 꼭 쥐고 다니며 자기 아들에게 밥이나 차려주고 다니느냐 물어보는 시모가 있다. 나는 잘 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다. 사돈이 재발한 것 같은 별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남에게 빌려달라고 하는 제 아들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채로 있어서 속이 답답하다. 그런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안 그래도 아픈 사람을 그냥 놔두면 치료를 제대로 받을지 확신할 수 없다. 아무래도 무시한 듯한 다른 일이 의미 없다. 부디 지금 아들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신 어머님, 사태 파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들이 어머니의 건강과 소지품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많은 병에 해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뻔했던 그런 병이었고 이 순간 남편이라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것 같아서 신혜의 본성을 느끼게 되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한다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먹었다. 다음 날 남편에게 말도 없이 외제차들을 구매했고 그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다. 시댁의 도착 예정을 전화로 알리고 나서 제 차가 안 되니까 버섯발로 나와서 맞이하더군요. 아니, 왜 외제차를 탔어? 라고 물었더니 비싼 차 아니야? 어제 내가 말한 대로서 선물로 가져왔어. 그래,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동안 나와 우리 아이에게 소홀했던 게 미안해. 모양이지 환하게 웃으면서 차를 둘러보는 시모를 보며 저는 아무 말 없이 트렁크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무슨 일인가 싶어 트렁크 쪽으로 갔는데 그 순간 안색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트렁크에는 시호에게 익숙했던 여행 가방이 있었거든요. 가방 안에는 남편이 제 집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살림살이들이 들어있었죠. 이거 우리 아들 친가방 아니야? 이걸 왜 여기다 실어왔어? 설마 너 어머님 5년이나 저랑 생활하면서도 변변치 않은 짐 하나 없는 사람. 이제 제가 놓아주려고요.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네요. 저 그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시모는 남편과의 이혼이. 입에 담는 날을 붙잡으며 다시 생각하라고 말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오래 전이었습니다. 참 오래 애써 완화해야 했던 일이었죠. 남편이라는 사람은 말이에요. 결혼 전에는 갓 시작한 일을 하는 상태였고 기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나서 당연히 결혼 준비는 거의 내가 가진 돈으로 진행했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신혼집으로 마련한 것은 당연히 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온 것은 여행 가방 4개가 트렁크에 실려져 있는 것이 전부였어요. 아무리 어렵고 못 만들다고 해도 저렇게 짐을 가져올 줄은 당시에 저도 놀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짐이 아무런 걱정 없어 보이니 정말 한심스럽네요. 능력이 없던 정도는 그랬으니까 그동안 며느리라는 위치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살아서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저는 두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시댁을 뒤로 하였습니다. 시원은 계속 제 옷을 붙잡으며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죠. 그렇게 시댁이 아니라 남편과의 인연을 끊어냈습니다. 결혼했을 때도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탐탁지 않다고 했죠. 경제적인 기반 문제가 되긴 했지만 정작 부모님은 더 신경 쓰셨던 부분은 시댁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친정이 시댁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시댁에서는 금전적인 도움 하나도 주지 않아 고거 보였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거의 제가 모든 짐을 짊어졌다. 결혼이라는 것을 채로 한 것은 좋은 눈으로 볼 수 없을 거예요. 전 시댁을 빠져나오고 곧장 이혼 소송을 준비했는데 그래도 그간 산정이라도 있어 남편에게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소송 없이 깔끔하게 어느 정도 재산 분할도 해주겠다 말했어요. 그런 남편의 재정 상태는 아주 엉망이었던 것에 반해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까지 2채 가지고 있던 상황이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만 하면 우리가 같이 산 아파트 집은 절반이 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재산은 알았던 남편은 되도 않는 요구를 했죠. 어떻게 우리가 사는 아파트만 퉁치려고 그래? 당신이 가진 오피스텔도. 제가 받은 내용을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내놔야지. 정확하게 반반. 그것도 부부 재산 아니라는 말에 나는 바로 이혼을 진행했어요. 이혼 소송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애초에 재산 소유권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넘어갈 재산은 거의 없었어요. 그 이혼이 마무리된 후에 당시에 샀던 새 차는 바로 부모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은 법원에서 아주 당당하게 나갔는데 2달도 채 되기 전에 저에게 무릎 꿇고 오르며 잘못했다며 싹싹 빌어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남편이 일하던 회사 동료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저와 이혼한 뒤에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아무리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도
이전 회사의 소문에 의해 어떤 회사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회사에 있으면 혹은 없으면 그만큼 능력이 있다면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괜찮았을 텐데. 아마도 집에서 하는 모양이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어쨌든 얼마 전까지는 제 발 닦기도 하겠다며 찾아오는 전 남편이었지만 전 경찰에 신고하며 그런 전 남편의 행동을 완전히 거부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해져서 마음 편하게 일하며 혼자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섣부르게 결혼을 한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못내 재결정하는 후회가 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후회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떠올라서 절로 괴롭힐 수도 있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장님께 결혼이란 일은 깊이 생각한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재혼을 앞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일은 인간관계 전반에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혹시 다음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다시 연락을 주겠습니다. 오늘도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